안녕하세요. 저는 수원 행궁동에서 소규모 주류 제조를 하고 있는 이초연입니다. 13년째 집에서 가양주를 빚고 계신 아버지와 장사를 하고 싶었던 딸의 만남으로 이 가게를 동업으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일단 장사를 행궁동에서 하고 싶었기 때문에 일단 이 행궁동 안에 있는 물건들을 먼저 둘러를 봤었어요. 그런데 가격이 좀 맞는 것들은 건물이 작은 경우들이 많았고 이미 올라가 있는 건물은 좀 가격이 좀 나가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이 자리는 부지에 비해서 건물이 열 몇 평대로 굉장히 작은 건축물 대상에도 초가집으로 올라가 있는 작은 공간이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가게를 작게 하는 것보다는 크게 열어놓는 게 규모를 큰 가게를 생각했기 때문에 그럼 자연스럽게 그냥 부지를 일단은 큰 거를 매매를 하자 해서 이 자리를 선택하게 되었고, 근데 막상 이제 장사를 시작하려고 보니까 건물이 너무 작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리모델링 하거나 좀 고쳐 쓸까 했는데 그 비용이나 아니면 아예 싹 밀고 새로 건축하는 비용이나 거의 예산적으로 비슷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럴 바에는 좀 깔끔하고 세련되게 요즘 분들이 오셔서도 전통적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꾸며보자 해서 건물을 새로 짓게 되었습니다. 가게 이름이 쌀술집인데 쌀술집 프로젝트를 같이 하게 된 공간 디자이너 분이 계세요. 근데 그분이랑 저는 이전에 카페 운영할 때도 도움을 주고받던 사이였고, 그렇기 때문에 이분과 이 쌀술집 프로젝트를 같이 하기로 계약을 맺은 상태였어요. 그래서 건설사를 어디가 좋을까를 함께 찾다가 이제 그분이 여러 추천해 주신 곳에서 NH를 이제 알게 되었는데, 저희가 생각하는 건설사의 모습과 좀 부합하는 면도 있고, 특히 예산에 대해서 좀 잘 맞춰주신 면도 커서 그래서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건축을 시작할 때가 시점이 코로나 이전이었기 때문에 그때 정해진 금액에서 코로나 이후를 지나면서 건축비, 인건비가 많이 이제 상승이 됐다고 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초기 예산에서 한 1.5배 정도 되는 금액으로 네,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네, 여기 부지 자체가 개발 제한 지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건축건들과는 다르게 보통은 이제 해당 구청 건축가랑 이제 같이 협업을 해서 허가받고 일을 하거나 하는데, 저희는 구청, 시청, 그리고 화성사업소까지 이렇게 허가를 받는 곳이 많았어요. 허가도 허가지만 필요 서류로 갖춰져야 됐던 게 경계 측량했던 측량지나 아니면은 토지에서 문화재 발굴, 시굴 조사 같은 것도 필수적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허가 담당하는 부처가 너무 다양해서 소통하는 것도 좀 쉽지 않았고 시일도 많이 걸렸습니다. 저는 건물이 신축이지만 이 화성 행궁이 있는 행궁동에 건물이 자연스럽게 녹아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뭔가 건물에 화려한 기교를 부리기보다는 단순하고
익숙한 모양새로 자리 잡기를 원했고, 그리고 건물, 동네의 분위기를 잘 담을 수 있게 최대한 개방감 있는 건물이 되기를 원해서 전면과 측면 최대한 가능한 만큼의 통창으로 개방감을 이제 확보를 하는 걸 중점적으로 기획을 했었습니다. 저희 여건상 여러 층으로 갈 수는 없고 단층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층고를 높이는 선택을 했는데요. 그게 결론적으로 보면은 가장 마음에 드는 부분이 되었어요. 이유가 층고가 높기 때문에 창밖으로 보이는 성곽의 모습이나 하늘의 모습, 나무의 모습 이런 게 이 동네의 분위기를 잘 보여준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네, 층고를 높게 뺀 거는 정말 만족하는 부분입니다. 조금 아쉬웠던 부분은 저희가 아무래도 첫 건축이다 보니까 부지를 좀 잘못 선택한 점이 있었어요. 한 가지가 여기가 건축물 대장상과는 다르게 실질적인 맹지라는 점과 그리고 저희 부지의 경계를 이웃들이 불법 건축물로 이렇게 점유하고 있다는 점이었는데요. 그래서 처음에 저희가 설계했던 평수보다 약간 평수를 좀 줄여야 했고, 그리고 지으려고 했던 건물의 위치보다 앞뒤로 약간 조정을 했어야 됐었어요. 그래서 생각했던 것만큼 공간 효율이 안 나왔던 점이 외부에 5개 영업을 하려고 했던 그런 부분들이 좀 부족하게 나왔고, 그리고 인근에 있는 건물들과 조금 가까워서 아무래도 상업지역이다 보니까 좀 주민분들이 불편하다고 하실 때가 있어서 그런 점이 조금 아쉽습니다. 저희가 건물을 어떻게 보면 정말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지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건물이 들어선 것만 해도 굉장히 감격스러웠거든요. 네. 생긴 모습도 완성품도 예상했던 것처럼 설계 시공 단계에서 봤던 것처럼 깔끔하고 원하는 모양새대로 나와줘서 네. 네, 만족스러웠습니다. 네. 저는 이제 건축을 이번에 처음 하는 경우였다 보니까 우여곡절이 좀 많았어요. 그런데 그걸 겪으면서 느꼈던 점이 내가 이 건물을 왜 짓는지, 그리고 이 건물 안에서 무엇을 하고 싶은지에 대해서 명확한 기준을 스스로 적어두는 게 중요하겠더라고요. 그래야 제가 이제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이 건물의 어느 모양새를 어떻게 해주세요까지는 생각을 못 하더라도 내가 이 공간에서 무엇을 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를 그런 효율적인 부분에서 전문가분들과 의사소통을 할 수가 있어서 처음에 왜 이렇게 했는지에 대한 게 명확하지 않으면 나중에 결과물에 대해서 이게 이렇게 돼버렸네? 라는 후회가 따르더라고요. 그래서 애초에 시작 단계에서 내가 이 공간에서 어떤 것을 하고 싶은지, 어떻게 쓰여야 하는 게 맞는지에 대한 기준을 최대한 세밀하게 적어두는 게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첫 번째로는 건물 짓는 여기 제한 때문에 한겨울에 공사를 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때 사실 다른 건설사들에서는 좀 망설이시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겨울에 공사하면 아무래도 하자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설명들을 해주셨는데 저희는 그때밖에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꼭 지금 실행해야겠다는 저희 손을 잡아주신 NH건설 분께 감사할 수밖에 없죠. 네. 그래서 건물을 이렇게 멋있게 지어주신 것도 감사하고 여태까지 건물 완공된 지가 그래도 한 몇 개월? 한 반년까지는 안 됐는데 몇 개월 지난 후에요. 그런데 아직 큰 하자 없이 잘 건물 사용하고 있어서 만족감이 큽니다.
사실 건설 계약하는 게 굉장히 큰 금액의 거래잖아요. 소비자 입장에서 사실 작은 금액, 카페 같은 데서 겪는 작은 금액에도 예민할 수밖에 없는 게 소비자인데 이렇게 큰 거래에서도 사후 관리를 잘 해주시는 것 같아서 좀 마음이 놓였고요. 그런 의미에서는 이제 다음에 다른 건물을 또 짓게 된다면은 의뢰드려 볼 수 있지 않을까 할 정도로 저는 이제 만족스러운 계약이었습니다.